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라우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그 배웠던 게 CCNA 과정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의 기본을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코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CLI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로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스위칭을 앞에서 다 배웠거든요. 스위칭을 다 배우고 이제는 뭘 하냐면 이제 라우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 요게 다 배우고 나시면 이제 서비스들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이 CCN의 과정이 정리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위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STP였고요. 스페이닝 트리와 VLAN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됐었고, 이 라우팅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건데, 이 라우팅이 생각보다 처음에 이게 혼자 공부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혼자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우팅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 라우팅이란 거는 몇 계층에서 이루어지냐면, 라우터 장면 3계층에서 발생하지만 2계층에서 우리가 스위처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라우터 안에서는 이 장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라우터가 있다면 라우터 1계층, 2계층, 3계층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라우터 장비 내장. 그래서 라우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1계층에 이렇게 해서 신호가 이렇게 약해진 신호가 들어오면 증폭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2계층에서 이렇게 앞에 있으면 데이터 앞에 프레임에다가 헤더가 있고, 이 트레일러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요 OSI 7에 나왔던 요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과정에서 이걸 제거하고, 요 안에 꼭대기만 3계층을 올려서 여기서 이 올리면 요 안에 IP 헤더와 IP 정보가 있으면 요걸 통해서 이 IP 헤더 부분을 통해서 여기 라우팅을 이렇게 넘기는 걸 이게 라우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다시 2계층 프레임을 다시 만들고 다시 1계층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우터는 하면서 보면 이때 배웠던 것들이 모두 다 이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금씩 정리가 될 거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우터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그러면 뭐냐면 패킷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 3계층 장비인데 얘는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 장비 모두 다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우팅이란 건 뭐냐면 이 특정 네트워크의 패킷을 다른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라우터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 포트 하나가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에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 여기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우터라는 거는. 그럼 이쪽에서 만들어진 패킷이 이렇게 해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한 개 안에서 이 한 개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는, 요때 연결해 주는 장비가 스위치지 않습니까? 스위치는 이 한 개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해 주는 게 스위칭이죠. 그래서 이 각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스위칭이 일어나고, 동네 밖으로 나가면 네트워크 간에는 라우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네트워크의 패킷을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들어온 패킷 요렇게 넘겨주고, 또 요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다른 네트워크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만약에 왔으면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라우터는 이때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 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위치는 뭐야,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란 게 있었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어디로 할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란 건 뭐냐면 포트별로 뭐가 있었죠? 예, 포트별로 맥 주소가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 라우터는 그게 아니라 이제 포트별로 네트워크 주소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스위치는 이렇게 A, B가 이렇게 있다. 그 얘가 있으면 이렇게 포트 1번이고 포트 2번이다. 얘 맥 주소가 AA. 자, 이렇게 맥 주소가 있고 얘의 맥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치 안에 어떤 테이블이 있다 했죠? 예, 포트, 그리고 맥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포트 1번, 포트 2번에 대해서 이렇게 맥 주소가 있게 되는 거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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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에다 있다 했죠? VLAN별로 관리된다 했죠. 그래서 얘가 기본 VLAN 1이라면 이렇게 VLAN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에이징 타임이 이렇게 있다 했죠. 이게
5분 동안 통신 없으면 5분이 돼버리면 떨어지니까 또 이런 식의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게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들어온 걸 보고 목적지 2번이네 그럼 이렇게 넘겨주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스위칭이란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위칭 2계층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요게는 자 요거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요 한 개 네트워크 안에서 단말들이 있으면 요렇게 한 개 네트워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개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죠. 라우터 안쪽에 한 개 네트워크 안에서. 근데 라우터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단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는 포트별 네트워크로 분할하니까 이렇게 한 개 네트워크 그리고 두 개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라우터도 뭐냐면 얘는 요게 스위치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로 기반으로 해서 정비가 이렇게 절차를 하는데 라우터는 뭘 쓰냐면 라우터란 거는 뭐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이란 걸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온 패킷을 보낼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돼서 이제부터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라우터가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도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여기 연결되고 이렇게 여러 개 연결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뭐 단말이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있고 자, 여기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라우터가 있어.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네트워크 한 개 라우터 포트별 네트워크가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개 네트워크가 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요 네트워크를 제가 너무 많이 걸렸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얘가 예를 들면 요 네트워크를 저희가 10.1.1.0에 24라고 자, 그리고 요 네트워크를 요쪽을 10.1.2.0에 24라고 여기를 10.1.3.0에 2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더 있어야 네 개가 0이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럼 10.1.4.0에 2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라우터 포트가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포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포트가 여기도 예를 들면 포트가 1, 2 포트가 1번, 포트가 4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도 뭐냐 포트 1번 포트 1번에는 뭐가 있다 10점 네트워크 목적지 주소가 10.1.1.0에 24가 있고 자 포트 2번에는 여기네요 10.1.2.0에 24가 있고 자 포트 3번에는 10.1.3.0에 24가 있고 포트 4번에는 10.1.4.0에 24가 있다. 이렇게 얘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근데 얘들은 실제 요 안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다 해서 커넥트드 돼 있다 해서 요 앞쪽에 코드가 C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라우터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우리가 뭐냐면 스위치는 맥어드레스 테이블이지만 얘는 라우터가 가지는 테이블에서 이런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10.1.2점 뭐 때로 패킷을 보내면 이렇게 들어오면 10.1.2점 때면 여기에 딱 걸리죠. 그러면 패킷이 몇 번로 보내야 2번 포트로 보내면 이렇게 들어온 게 이렇게 절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란 거는 라우팅 테이블을 기반으로 패킷을 전달한다. 그리고 라우팅이란 건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라우터 그래서 근데 라우터란 건 좀 특이하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특이하게 뭐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왔던 게 나가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통신의 전송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면 인포트 하나 아웃포트 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다시 재생해서 보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 들어왔는데 어느 쪽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뭘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요 안에 이것을 어디로 나갈지를 뭘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결정할 때 뭘 쓴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나갈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커밍 인터페이스, 인풋 입력에서 들어온 것을 이 동일한 라우터에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 이 과정을 이걸 라우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라우팅이라고. 자, 그래서 라우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계층까지 다 동작하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라우터는 근데 실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홉 바이 홉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홉이 토끼가 깡총 뛴다는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홉바이 홉이란 거를 이제 홉바이 홉이란 표현을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홉 바이 홉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라우터와 라우터 이 사이를 한 홉이라 합니다. 이렇게 깡총 뛴다는 처럼 이렇게 가는 걸 한 홉, 이렇게 깡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홉이라 해서 깡총 토끼가 깡총 뛴다 해서 이렇게 하면 두 홉이고, 하나가 더 있으면 하나 둘셋 쓰리 홉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홉 바이 홉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홉 바이 홉 라우팅이라는 것, 홉 바이 홉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거를 이제 수업 때는 데이터 통신 이럴 때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시스코 장비를 하면서 이해하게 됐는데, 자, 요렇게 이제 라우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그래서 A가 B로 보낸다고, 자, 이렇게 보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패킷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들어왔던 곳에서 다른 네트워크 라우팅을 해야 돼. 다른 네트워크에 보내는 걸 라우팅이라 했는데, 라우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자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어디가 최고 빠른 경로인지 자기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없다고 했을 때 얘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라우터 두 개만 거치면 되죠. 근데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셋 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패킷을 얘가 이렇게 패킷을 딱 받으면,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에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최고 빠른 것 같다라고 결정을 혼자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보내면 얘가 딱 이렇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좋겠네 해서 얘도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에 도착하면 얘는 밀어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각 라우터들이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 라우터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각 홉별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얘가 이렇게 보낼 때 어떠냐면, 얘가 자기가 봤을 때 이 목적지 방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뭐냐면, 각 라우터가 결정해서 목적지 방향에 보내는데, 목적지 방향에 다음 라우터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목적지 방향에, 이 목적지가 여기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이 목적지 방향에 이 다음 라우터로 얘는 여기까지만 보내는 것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가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가 최고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는 1번, 3번, 5번으로 가세요, 이걸 다 결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 1번 라우터가 수신했을 때 얘가 뭐냐면 1번, 3번, 5번으로 가세요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봤을 때 최고 좋은 경로는 이쪽으로 가는 게 같으니까 얘는 그냥 이 다음 라우터한테 일단 보내게 됩니다. 그럼 다음 라우터는 다시 결정해서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라우터들이 결정을 해서 목적지 방향으로 가장 좋은 경로로 보내게 되면, 얘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홉별로 알아서 판단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라우터들이 독립적으로 다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딱 들어온 순간 얘네들이 가야 돼 다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봤을 때 자기 봤을 때 가장 최적의 경로를 보내고, 얘도 최적의 경로를 보내고, 그래서 마치 분산해서 자기를 회사에서 다 각각 이렇게 업무 분담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거를 뭐냐면 홉 바이 홉 라우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홉 바이 홉 라우팅은 뭐냐면, 여기 들어왔던 얘는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다 한 번에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패킷을 딱 받으면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밀어만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왔을 때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나의 라우팅 테이블은 R3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얘가 또 결정해서 가고, 또 얘도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마다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고해서 목적지 방향에 다음 라우터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라우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음 라우터를 뭐냐면 넥스트 홉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렇게 한 홉, 투 홉이라 했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옆에 있는 홉이라 해서 넥스트 홉이다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각 라우터는 패킷이 들어오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목적지 방향의 옆에 라우터, 다음 홉 라우터, 요걸 뭐라 한다? 이 넥스트 홉 쪽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개념을. 자, 그래서 얘는 각 라우터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들어왔을 때 옆에까지만 가는 것만 정보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크기가 굉장히 간소해지죠. 근데 얘가 들어왔던 건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얘는 딴 거는 이렇게 가야 되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딱 옆에까지 가는 것가 있다 보니까 라우팅 테이블 크기도 감소하고 각 라우터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이 루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보내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보내면 왔다 갔다 하면 루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향후에 배울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얘를 이렇게 보내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경로 제어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라우터들이 각각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홉 바이 홉 라우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로 제어를 완전히 하기가 좀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요즘 했던 SDN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중앙에서 각각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 홉 바이 홉 라우팅이 반대로 여기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가 있고 모든 쪽이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져서 얘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낼까 하면 얘가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이 경로를 결정하는 요런 걸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킹에서 SDA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홉바이 홉 라우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런 기술도 요즘 들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라우터 장비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리면서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장비는 인터페이스 포트들이 어떻게 있냐면 이제 콘솔 포트 당연히 이제 얘는 처음에 최초 접속했을 때 세팅할 때 하는 거죠. 예, 세팅할 때 하고 할 때 많이 쓰고 옥스는 제가 뭐라 했죠? 예, 전화 연결할 때 포트, 전화 연결해서 비상용으로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포트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트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랜 포트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이더넷 포트들은 주로 랜 포트들은 이더넷이 있고 왼 쪽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리얼 카드들 이런 데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포트들 우리가 것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DN 기반의 해선들이나 T1, E1 이런 해선들을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란 거는 랜 구간뿐만 아니라 웬 구간을 연결하다 보니까 웬 구간들은 시리얼 통신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차 시리얼이 사라지고 웬 구간도 제가 뭘 쓴다 했죠? 예, 이더넷 위주로 많이 진화되고 있다 했죠. 이더넷. 그래서 이걸 웬 구간에 쓰는 이더넷을 캐리어 이더넷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일반 이더넷은 랜에서 쓰고요. 자, 그래서 라우터란 거는 거의 컴퓨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컴퓨터랑 비슷하게 CPU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포트들이 컴퓨터 랜 카드 포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패스트 이더넷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랜 포트들이 있고 그럼 여기 웬 WIC가 웬 인터페이스 카드 약자입니다. 그런 웬 카드에서 이걸 웬을 연결하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리얼 링크라고 하죠. 이런 구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램들이 이렇게 있죠. 램들이 이렇게 램들이 다양한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겠지만 라우터는 이제 다양한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메모리가 있다 했죠. 우리가 컴퓨터도 보면 비슷하게 컴퓨터에 켜면 바이오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스가 오면 이제 컴퓨터가 포스트까지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 해서 얘도 뭐냐면 이 롬에다가 롬몬이라는 롬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하드웨어가 정상 동작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하고 그리고 초기화가 끝나고 나면 어떠냐면 우리 윈도우 컴퓨터도 보면 윈도우 이미지가 있는 공간을 찾지 않습니까? 그 부트로드 이미지를 부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얘가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플래시 디스크가 우리 하드 디스크 SSD나 이런 디스크랑 비슷한 거죠. 비활성 메모리들. 그래서 여기서 OS가 여기 있는 겁니다. OS가 있어서 얘가 OS가 어디니 찾아서 여기 있는 OS를 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죠. 그럼 부팅이 이제 OS 윈도우처럼 얘가 시스코나 iOS랑 부팅이 다 되고 납니다. 그럼 부팅이 다 끝나고 나면 얘의 기본 초기 값들이 이 스타터 컴픽을 얘가 다 올리게 되죠. 네, 그렇게 올리게 되고 마지막에 러닝 컴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도 사실상 이 구성이 우리가 말하는 CPU, 메모리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거는 웬용, 랜용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이 메모리는 크게 뭐가 있다? 처음에 롬이 있다 했죠. 롬은 하면 포스트라고 해서 파워온 우리가 바이오스처럼 처음에 파워온 셀프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얘가 하드웨어 그리고 초기화 같은 걸 해준다는 거죠. 초기화하고 나면 이제 OS를 올려야 되는데 얘가 OS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찾고 근데 찾는데 이때 어디냐면 실제 얘가 비활성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우리 SSD 같은 이런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이 OS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요 과정을 초기화하고 나서 OS 이미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얘 OS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 이 OS 이미지를 드디어
램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램에다가 이 플래시 메모리 있는 것을 이렇게 램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OS가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리기 전에 뭘 있냐면 여기다 보면 NVRAM이라는 데 있죠. 요 NVRAM은 뭐냐면 똑같이 얘처럼 비활성 메모리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메모리입니다. 비활성 메모리.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하고 비슷하게 비활성 아주 작은 메모리인데 얘는 뭐냐면 이 장비가 처음에 라우터를 설정하고 나면 여기 보면 설정 스타터 컴픽이라 해서 얘가 부팅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올라야 될 설정 값을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 초기 값들을 그걸 여기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릴 때 요 값을 여기에 딱 넣어주는 거죠. 초기 값을. 그럼 초기 값을 넣어주게 되면 요 스타터 컴픽을 딱 올리게 됩니다. 그럼 메모리에 올리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값을 올려주고 이 최종적으로 이 메모리에 올라갔다 해서 동작하고 있다 해서 이걸 러닝 컴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부팅이 하고 나면 원래 이 스타터 컴픽이 있고 이 러닝 컴픽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OS 부팅이 끝나면 OS에다가 라우터에다가 이 값이 들어오게 되죠. 이 스타터 컴픽이 들어오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메모리에서는 뭐가 올라와 있냐면 이 스타터 컴픽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메모리에는 이 러닝 컴픽과 스타터 컴픽이 처음에 똑같아지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올라와 있다가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막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고 나면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이 요 값이랑 이제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나면 이제 달라졌을 때 이 수정된 값을 스타트업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저장해주면 다음에 부팅했을 때는 요 값으로 이 저장된 값으로 불러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우리가 러닝 컴픽 그다음에 스타터 컴픽이라는 표현을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쪽에서 요게 라우터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것들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라우터 이제 실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패킷 딜리버리 프로세스 요것도 앞에서 다 배웠던 걸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ARP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ARP란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최종 단말이랑 통신할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종 단말이랑 통신할 때는 결국 프레임을 우리가 2계층으로 이렇게 3계층, 2계층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2계층에서 프레임을 결국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만들 때 보면 제일 앞쪽에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주소와 소스 주소,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 맥 주소가 있어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만들려면 이 맥 주소, 2계층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에서 2계층 맥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주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는 아는데 이 맥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계층 주소를 알아야지 프레임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게 뭐냐 했죠? 우리가 바로 ARP라고 했습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그래서 어드레스 3계층 어드레스 IP와 2계층 주소 이 맥 주소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이 연결해 주는 걸. 근데 이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다 아는 건데 요게 이제 뭐가 어렵냐면 이 ARP란 거는 뭐가 있다 했죠? 리퀘스트란 게 있고 리플라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리플라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말이 있으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자 1.1.1.1, 1.1.1.2, 1.1.1.3이 이래 있으면 이 상태에서 얘가 1.1.3 맥 주소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보내면 얘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간다 했죠. 얘는 어떻게 보낸다 이제 통신을 브로드캐스트로 뿌린다 했습니다. 브로드캐스트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했던 ARP 리퀘스트가 1.1.3 누구세요 하면 얘가 저예요 하면서 자기의 맥 주소를 이렇게 알려준다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유니캐스트로 직접 이렇게 응답을 한다 했습니다. 자, 요것들까지는 대부분 다 아신다 했죠. 요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르게 알아야 된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있으면 단말이 이렇게 있고 이 단말이 있으면 앞쪽에는 이제 한 네트워크 안에서만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 있게 되는 거죠. 앞에는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몰려 있을 텐데 이 다른 네트워크에 있을 때 ARP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다른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뭐냐면 ARP가 브로드캐스트는 이쪽으로 통과를 못하죠.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 차단하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이까지 얘한테 전달이 안 되면 결국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는 ARP를 누가 보내준다 했죠. 이때는 뭐냐면 라우터가 어떻게 보내죠. 라우터가 자신의 맥 주소로 보낸다 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통신하려면 이쪽으로 경유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바깥쪽으로 출구가 얘밖에 없으니까 결국 누가 응답한다 했죠? 예, 누구한테 얘가 ARP를 보내야 된다 해서 얘 바깥으로 보낼 때는 뭐냐면 얘가 1.1.1이고 얘가 1.1.1이 24고 얘가 2.2.2.1이 24 서로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이때 얘가 이쪽으로 통신할 때는 누구한테 보내냐면 얘의 IP가 라우터 IP가 이거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가 누구한테 ARP를 보낸다 했죠. ARP를 요 주소 라우터의 주소로 보낸다 했죠. 그래서 1.1.1.2 누구 자기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PC 같은 데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라우터 IP니까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즉 다른 말로 이 라우터의 IP로 ARP 요청을 보냅니다. 자, 요렇게 해서 ARP 요렇게 해서 얘한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결국 프레임을 요까지 보내게 됩니다.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라우터가 딱 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목적지가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동일 네트워크일 때는 있으면 동일 네트워크일 때하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일 때 ARP가 다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네트워크일 때 그래서 동일 네트워크일 때는 그것이 목적지 걔 목적지 주소에 IP로 ARP 요청을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그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누구를 한다? 자기의 게이트웨이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결국 라우터 IP로 PC에서 설정한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또 이게 라우터 IP 쪽으로 결국 ARP 요청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서 그쪽으로 해서 프레임 2계층 프레임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구간별로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이런 2계층 주소는 여기서 이까지 갈 때 2계층 주소가 달라지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맥 주소, 얘가 출발지 맥 주소, 목적지 맥 주소, 다음일 때는 얘가 출발지 주소, 맥 주소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단 간의 엔드 투 엔드 끝까지 간의 네트워크 주소인 3계층 주소는 IP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 했죠. 자,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2계층이란 거는 뭐냐면 이 한 개 네트워크 내부에서고 3계층이란 건 네트워크 연결하면 종단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주소죠. 그러니까 이 IP 주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요 안에는 요 안까지만 2계층 주소, 맥 주소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요 개념이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A에서 C로 통신하는데 A에서 C로 통신할 때 여기서 이렇게 패킷을 갈 때까지 IP 주소가 A에서 C까지 IP 주소는 어떻게 된다? IP 주소는 고정,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변이죠. 하지만 맥 주소는 조금 다르게 통신이 난다는 거죠. 뭐냐면 자, 얘의 맥 주소가 AA고 얘가 BBCC 요 포트가 AA, BBCC, DD면 IP 주소는 만약에 소문자 A로 할게요. 얘가 C고 얘가 B라면 요렇게 갈 때도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갈 때까지도 항상 IP 주소는 A에서 C로 가는 걸로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 구간의 2계층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2계층 주소는 요기 때는 A에서 BB고 요기 때는 BB에서 CC에서 DD로 가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에는 이렇게 출발 주소가 출발지 주소가 요 구간에는 출발 주소가 AA고 목적 주소가 BB고 요거는 CC고 DD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모르면 이제 라우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 개념. 그래서 동일 네트워크일 때는 당연히 걔한테 바로 보내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라 했죠. 자, 그래서 로컬일 때는 이 목적지한테 바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리모트 자기가 동일 네트워크 할 때 누구한테 ARP를 보내야 된다? 이 라우터한테 보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디폴트 게이트 라우터 IP 주소로 PC에 설정한 디폴트 게이트 주소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앞쪽에 네트워크, 얘 네트워크 라우터는 이렇게 두 개 네트워크네, 맞죠? 이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요 구간에 볼게요. 요 구간에 요 구간에 보시면 요 구간에는 어떻게 된다? 2계층 주소는 어떻게 된다? 얘가 출발지 주소, 얘가 목적지 주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또 요 구간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얘가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간다는 거죠. 하지만 3계층 주소, IP 주소는 어떻게 된다? 늘 변함이 없다. 소스 IP는 똑같죠. 자, 이렇게 2계층 주소는 이렇게 구간 링크 요 링크별로 라우터별로 변하지만 네트워크별로 변하지만 3계 주소는
그 변하지 않는다. 요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라우터가 다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은 이제 동일하게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도 똑같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 네트워크 라우터 포트 네트워크 나누니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요 구간을 보내. 요 구간에. 여기서 요 구간까지 가는데 자, 얘하고 통신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출발 주소는 뭐죠? 자, 얘에서 출발하니까 19168 3.1이 출발해서 얘가 4.2 그래서 출발 주소 3계층 헤드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2계층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간다? 얘하고 이 라우터의 맥 주소 이거죠. 그래서 요거 출발지 맥, 요걸 목적지 맥 주소. 출발지 맥 주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목적지 맥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요 구간은 어떻게 된다? IP 주소는 어떻게 된다? 계속 불변이다. IP 주소는 안 변한다. 근데 2계층 주소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했죠. 여기를. 자, 여기서는 요 구간에 여기서 요 구간을 보낼 때는 출발 주소는 누구다? 얘니까 얘고 목적 주소는 얘다. 그래서 요거 이 패킷 딜리버리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우터란 거는 이제부터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라우터를 거칠 때 IP 주소가 절대 라우터는 요렇게 들어왔던 패킷을 요렇게 보낼 때 IP 주소는 어떻게 된다? 절대 안 건드린다는 거죠. 근데 뭘 건드린다? 2계층 프레임은 기존에 있던 이것들을 여기 요렇게 들어왔던 패킷을 이제는 요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다시 인캡슐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에서 요렇게 리인캡슐레이션 과정이 다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받고 나서 요걸 버리고 다시 요 출발 주소를 다시 붙이게 됩니다. 다시 인캡슐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걸 누가 한다? 이 라우터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2계층의 기능을. 그래서 라우터는 3계층 장비라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IP 주소를 보고 어느 포트를 넘길지 결정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꼭 이 라우터가 결론적으로 이 역할을 한다. 이 라우터가 이런 식으로 이걸 다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요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처음에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CCNA 문제에 나왔던 건데 요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워크스테이션 10.1.1.3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패킷을 보낸다네요. 누구한테? 워크스테이션 10.1.1.3. 자, 얘가 출발지고 얘가 목적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패킷이 R2 라우터를 떠날 때, 자, 이 패킷이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가야겠네요, 맞죠? 자, 10.0.1.3이 10.1.1.3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경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패킷이 R2 라우터를 떠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R2 라우터를 떠날 때 있지 않습니까? R2가 들어왔다가 패킷이 떠날 때인데 이때 R2 라우터가 떠날 때 헤더에서 어떻게 주소가 있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IP 주소는 절대 안 변하죠. 예, 왜냐하면 그 IP 주소의 목적지 주소를 보고 얘들은 계속 이렇게 라우팅을 해서 다른 네트워크 넘기게 되죠. 그래서 목적지 주소는 어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 주소는 계속 얘고 목적지 주소는 얘죠. 그래서 출발 주소는 10.0.1.3, 목적지 주소는 이거니까 이 안 변하는 거 요걸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2계층 주소는 어떻게 했나? 변한다 했죠. 요렇게 구간별로 변한다 했죠. 근데 얘가 떠날 때니까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 스위치는 사실 무시해도 되고 스위치는 관계없고 단말이니까 이 단말 요렇게죠. 스위치는 무시하면 돼요. 여기 얘는 스위치는 홉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그럼 얘가 요렇게 보면 요렇게 단말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맥 주소 요거 DDDD에서부터 ABAB까지 가는 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DDDD부터 ABAB까지 여기서 D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시면 항상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항상 갈 때는 이 라우터와 이 단말 간의 이 관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스위치는 어차피 이거 그냥 단순히 얘를 보고 포워딩만 연결해 주는 역할이니까 스위치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전혀 맥 주소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패킷의 2계층 주소를 다시 하는 이런 인캡슐레이션 과정 그리고 디캡슐레이션 과정이
헤더를 떼고 헤더를 붙이고 이런 과정들이 2계층 헤더를 떼고 붙이는 과정이 라우터에서 계속 넘길 때마다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아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요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라우팅 프로세스 로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 라우팅 프로세스 로직. 근데 요거는 사실 앞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라우팅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패킷을 동일 라우터에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포트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요게 입력 포트를 인커밍 인터페이스라고 나가는 아웃고잉 받고 나가는 건데 어디로 나갈지 이 동일 라우터에 어디로 나갈지 전달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 라우팅이 수신 후에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전체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라우터가 단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다음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얘가 맥 주소가 AA 여기 얘가 1.1.1.1이고 얘가 2.2.2.2가 있습니다. 얘가 맥 주소가 BBBB CCCC라고 얘가 여기를 BBB로 할게요. ABCD 좀 보기 쉽게 얘를 BBBB 라우터 요 포트를 BBB 맥 주소로 하고 여기를 CCCC 여기를 여기를 그냥 단말로 바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DDDD 보다 DDDD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죠.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면 제일 앞에 목적지 주소 출발 주소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프레임에. 그럼 이 상태에서 프레임에 봤을 때 이 목적지 주소를 뭘로 보내야 된다? 처음에 여기랑 통신할 때는 요 BBB로 보내야 되죠. 그럼 여기가 BBBB 이렇게 네 개나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출발 주소는 AA 맥 주소를 이렇게 채우고 맞죠? 얘가 근데 이 상위 원래는 이 상에서 IP 주소는 얘가 이제 요게 타입에서 여기다가 IP 여기다가 상위 이제 IP 주소에 대해서 늘 IP 타입이 IP가 들어올 거라고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죠? IP 헤더와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여기 들어갈 주소는 뭐죠? 목적 주소는 1.1.1.1이고 출발 주소는 1.1.1이고 목적 주소는 2.2.2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 다른 거는 다 지우고 주소 부분만 남기면 자 이 BBBB 2계층 주소 BBBB AAAA 그리고 출발지 주소,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이렇게 해서 패킷이 이렇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오고 나면 어떠냐면 얘가 딱 수신을 해요. 그러면 얘가 원래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뭘로 만들죠? 1계층의 비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비트가 이렇게 비트가 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이 실제 1계층으로. 그래서 3계층 정보와 2계층을 만들어서 1계층으로 이렇게 넘겨서 1계층 이제 비트 신호가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가 딱 수신합니다. 그럼 1계층 수신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죠. 프레임을 확인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2계층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딱 수신하고 나면 이제 프레임을 이제 비트를 일단 첫 번째 비트를 수신하고 나서 프레임 과정과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이 프레임에서 뭘 하겠냐면 CRC를 먼저 체크합니다. 얘가 진짜 에러 있나 없나. 에러 일을 하기 전에 에러 있는 거 일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에러 다 했는데 이거 원래 잘못된 데이터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할 필요 없는 일을 했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이 에러 체크를 합니다. 에러 체크를 일단 CRC 우리가 프레임에 있는 우리 2계층 프레임에 대해 FCS라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에러 체크를 합니다. 에러 체크를 하고 나서 에러 체크가 되면 했는데 에러 체크다 하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에러가 발생했으면. 근데 에러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죠. 그리고 나서 뭘 하겠냐면 그리고 나서는 이 목적지 주소가 내가 받는 데스티네이션 어디스가 내가 만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에러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근데 왜냐하면 에러 통과했는데 이게 내게 아닌 게 왔으면 또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목적지가 맞는지 내 목적지의 맥 주소인지를 일단 체크하게 됩니다. 맥 주소가 맞는지. 자, 이렇게 해서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맞고 그러면 이게 에러가 없고 내한테 원래 올 패킷이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정상적인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2계층에 있던 앞뒤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요 IP 순수한 이 IP 헤더와 IP 데이터 부분을 상위 레이어 3계층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3계층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올립니다. 그럼 올리면 3계층을 보시면 라우터가 요 이제 3계층 IP 헤더에 이걸 보면서 얘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 이 목적지 주소를 보고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될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근데 얘는 이쪽으로 결정 안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계층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3계층으로 올려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서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결정을 하니까 걔는 이쪽으로 가야 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다시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죠. 그 요때는 어떻게 프레임을 만든다? 여기 요걸 지우고 요쪽에 목적지 주소는 D고 출발 주소는 C다.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또 CRC 계산해서 다시 이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2계층에 인캡슐레이션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된다? 1계층으로 해서 비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뭐냐면 얘가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서 7계층, 6계층, 5계층 이렇게 상위 계층에서 4계층, 3계층 헤더 붙여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1계층으로 오면 라우터는 처음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트 수신한 다음에 신호를 증폭하고 난 다음에 이 프레임에 에러 있나 보고 없나 그러면 목적지가 내 맞나 이렇게 2계층을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계층 처리, 2계층 처리하고 난 다음에 3계층 처리를 하게 됩니다. 3계층 처리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2계층 내려와서 다시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란 거는 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책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1, 2, 3 3, 2, 1에 뭐냐면 처음에 이제 비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비트를 가지고 프레임에 대해서 목적지 주소 체크하고 에러 체크하고 해서 3계층의 라우팅 테이블 체크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하고 나서 그 디캡슐레이션에서 이제 헤더와 트레일러를 제거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맥 주소 붙이고 헤더와 트레일러 다시 붙여서 다시 비트로 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라우터는 뭐냐면 그래서 1, 2, 3계층의 행위가 모두 다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설명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패킷 수신 후에 뭐냐면 이제 L2 헤드를 벗기게 됩니다. 실제는 이 벗기기 전에 뭘 하냐면 원래 뭘 해야 한다 했죠. 에러가 있는지 체크하고 FCS를 그리고 맥 주소가 내가 맞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나서 정상이면 얘는 확인 한번 했다. 확인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L2 헤드를 벗기면서 디캡슐레이션을 이렇게 벗기면서 이걸 L3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3에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목적지 주소를 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리인캡슐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프레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딱 보시면 자, 얘가 라우터가 이렇게 이 라우터 장비 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전에 프레임을 수신했습니다. 수신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뭐냐면 여기서 에러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 뒤쪽에 이 뒤쪽이가 이전에 해서 뒤쪽이 FCS 에러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에러 체크를 먼저 합니다. 에러 체크했는데 문제 없네. 그리고 나서 이 목적지 앞에 주소를 보고 내가 받는 거 맞아 확인합니다. 맞으면 오케이 이거 내 거 맞네 해서 요것들 다 제거하고 요 안에 순수한 요 부분들만을 L3를 라우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라우터는 여기 있는 IP 주소와 목적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결정하고 나면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된다? 다시 2계층에 요게 앞에 2계층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2계층 프레임은 이더넷하고 뭐 HDLC나 이런 웬 링크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뭐 PPP, HDLC거든요. 이럴 때는 이 프레임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새롭게 했던 여하튼 프레임을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랜과 웬을 연결할 때 이렇게 되고 뭐 똑같이 랜과 랜을 연결할 때도 이 앞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게 되겠죠. 대신 이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대적으로 뭘 안 변한다? 이 IP 주소는 안 변한다. 이 맥 주소는 변한다는 거죠. 요게 뭐라 했죠? 제가 다시 인캡슐레이션, 리인캡슐레이션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라우터를 넘어갈 때마다 예전에 제가 뭘 했죠? 이렇게 홉을 건너갈 때마다 라우터는
TTL 값을 일씩 뺀다 했죠. 그래서 일씩 감소한다. TTL 값이 일씩 감소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라우터에 이제 그 들어왔을 때는 요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들은 이제 머리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요것들을.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 자, 처음에 들어오면 레이어 2를 일단 봐서 먼저 이 FCS 이거 프레임이 문제 에러 발생한 거 알지? 변하지 않았지? 누가 건드리지 않았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먼저 이걸 체크하고 나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목적지 맥 주소가 내게 맞나? 이게 내게 맞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체크를 일단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내게 맞네 해서 이제 상위 레이어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전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 불필요한 요것들 다 빼고 순수한 요것들만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디캡슐레이션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자, 디캡슐레이션 하자면 원래 표현은 디인캡슐레이션이라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에 계속 디인캡슐레이션에서 디캡슐레이션이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려졌던 그 IP 주소 보고 요 IP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본다는 거죠. 이 목적지 주소를 보고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얘에 맞는 대역이 어딘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는 여기네. 여기에 맞추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S0-0번 포트로 가면 되네.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고 어떻게 매칭되는 걸 보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매칭되는 걸 보고 포워딩 하게 된다. 매칭하고 포워딩.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되고 나면 요것을 이제 다시 어떻게 2계층 프레임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웬 구간일 때는 HDLC 형태로 프레임을 만들게 되고, 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랜 구간일 때는 이더넷 프레임 형태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요 구간에 뭐가 바뀐다? 맥 주소가 바뀐다. 그래서 프레이밍을 다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 구간, 웬 구간 뭐 차이인데, 요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때 2계층을 새롭게 해야 될 때 주소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 ARP를 통해서 다시 ARP를 통해서 요 맥 주소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꼭 이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L2 그러니까 L2 헤더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시 ARP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